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세로TV 백세로인솔의 김태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스몰토크와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전도서 3장 22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하면 좋을까요? 지금입니다. 타이밍.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기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델리버리라고, 데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기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룰 때가 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행복하면 좋을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을 저금하지 마십시오. 지금 행복하십시오. 내일 행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손바닥이고 손등이잖아요. 여기가 행복이고 여기가 슬픔이에요. 여기가 삶이고 여기가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과 죽음, 그리고 이 행복과 슬픔, 이런 것이 항상 내 손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그 논어에 보면 지호락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호락은 알지자, 또 좋을 호자, 즐거울 락자, 좋아할 요자, 이렇게 되는데요.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좋아하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위에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이 있다면 즐기는 것이 좋아하는 것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호락이라고 하면 이렇게 읽습니다. 자왈,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락지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좋은 강연을 들어야 되고요. 그 좋은 강연이나 책을 읽다 보면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발견하게 되고, 그 좋아하는 것에 몰입돼서 빠져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즐기는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즐기는 자는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요. 또 우리가 노래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사람을 만나서 스몰 토크 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김 대표, 요즘에 무슨 일 있어요? 얼굴 보니까 신이 나네요.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좀 나눠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얼굴이 제 게 아니잖아요. 제 얼굴이 제 몸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의 그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소가 중요하다. 스몰 토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요, 선물 포장이 예쁜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선물 포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좋은 게 좋을까요? 둘 다 좋습니다. 포장이 좋으면 내용도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몰 토크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귀한 분을 만날 때 우리가 미용실도 가고 또 메이크업도 받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헤어스타일이요, 사람들의 어떤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50%,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머리의 스타일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을 지호락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를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이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는 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 가수 오디션이 있었잖아요. 그 3등을 한 친구, 솔로몬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친구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머님과 이렇게 하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그 1호차 운전병을 했다는 거예요. 대대장님 차를 몰았는데 이렇게 실을 써서 대대장님 이렇게 보시면 그 실을 그 대대장님께서 그 복사해가지고요, 코팅을 해서 차에다 딱 붙여놓고 이렇게 칭찬했다 합니다. 자네는 글솜씨가 있는 것 같아. 시를 써도 시인이 되겠어.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데요.
그 대대장님의 칭찬 한마디가 그 솔로몬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대할 때까지 무려 1000편의 시를 썼고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에서의 그 영어 통역 요원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는데요. 나에게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해주고요.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잘 해낼 거야 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지는 잔고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스몰 토크의 중요성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언어 그대로 간다면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언어의 점수는 얼만큼 되는지를 평가하고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멘토가 있다면 상의하시고요. 또 믿음의 어떤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계시다면 또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죽음과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죽음과 삶에 대한 그런 개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언제 죽을 것인가? 내일 죽어도 난 후회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씨앗이 죽어야 됩니다. 씨앗이 죽어야 나무가 살아납니다. 씨앗이 죽지 않으면 나무는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알이 다른 사람이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되지만 스스로 깨면 새가 됩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애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곧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라고 한다. 이런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데미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에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물의 이름을 또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의지도 주셨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없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내 환경은 왜 이러냐,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러냐라고 그렇게 탓하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힘주시는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자기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교회를 지금 심호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는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또 책을 내셨는데요.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한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말입니다. 나의 이런 고난이 어떻게 선물이냐, 너무 힘들다, 이거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만큼의 어려움을 주신다,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피할 길도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세고감을 통해서 이 강연을 보고 계시는 분이 힘들다면 혹시 고정관념이 있다면 깨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발견이라는 책을 쓴 정병태 작가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Habit is second nature.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말을 막 하시는 분이 주변에 가끔 있어요. 놀랍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표정부터 바뀝니다. 이분의 얼굴에서 어떤 말이 나갈지 막 긴장이 됩니다. 그런 거는 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과 언어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얘기는요. 언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살 때 좋은 언어를 이렇게 듣고 자란 아이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희망적인 말을 하지만 이렇게 험악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기들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성공을 원하잖아요. success. 그러나 요즘엔 성공의 시대가 아닙니다. 서비스의 시대입니다.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다. 서비스다.
서비스라고 하는 건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잖아요. 서번트 리더십, 뭔가 종의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욕위 대자, 당위 인역이라고 해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욕이 되자, 당위 인역. 그래서 뭔가 성공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봉사, 섬김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다 보면 그냥 저절로 그 성공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지식이 중요할까요? 지혜가 중요할까요? 지혜가 중요할까요? 지식이 중요할까요? 저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둘 다입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죠. 지식은 뭘까요? 지식은 어떤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knowledge라고 표현한다면 이 지혜라는 건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요? 그것은 wisdom,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개념은 분명히 다른데요. 이 성공의 지혜 원리를 깨닫는다는 것,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이 마인드가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을 정하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남녀가 선을 봤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소통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람하고 프로포즈를 나한테 한다면 내가 프로포즈를 오케이 해야지, 수락해야지 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도 결정하고 우리의 삶도 결정하고 오늘의 인생도 무슨 일을 할까 스케줄도 결정하는데 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네, 둘 다입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은 dreams come true, 이루어질 것이고요. 내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나에게 꿈 따윈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 그 사람은 그 스피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스몰 토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아니고요. 언어예요? 언어 중요합니다. 언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와 꿈과 언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태도는 attitude라고 해서 심지어 학자들은 그런 말 합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attitude가 전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정말 반성하는 태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를 하면 무조건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과 이런 울음 이런 것보다도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도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태도만 보고 저 사람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꿈을 가지고 바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확률 게임이거든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품성이라는 거.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중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기질이라는 거.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유전자로 받는 것. 13개월, 어머니의 뱃속에서 13주나 21주 되었을 때 생기는 이런 지문에 대해서 볼 수 있듯이 이런 품성은 기본적인 품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품성을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의 아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의 그 파트너가 또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발견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품성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선을 보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할 때 부모님은 뭐 하세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을 보면 그 자녀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50%의 유전자, DNA와 주기질이 유전으로 받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친구가 누구냐, 무슨 책을 읽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모임에 가느냐가 그 사람의 내일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품성이 변화하려면 하나의 몇 가지 팁이 있어요.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관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어떻게 곤충이 움직이는 거라든가 식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1시간, 2시간 그 자리에서 계속 보는 그런 집중력이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잖아요.
상당히 그 관심과 관찰에 따라서 호기심도 생기고 그 호기심이 어떤 창조적인 말과 창조적인 행동과의 그 연합이 되었을 때 새로운 창의성이 나오는 겁니다. 즉 모방성 창의성이나 창조적 창의성의 그 결과가 상당히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적인 말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이혜인 수녀님이 말을 위한 기도라는 그런 시를 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그렇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은 씨가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죠. 나쁜 씨앗을 뿌리면 아예 열매가 맺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혜인 수녀님의 이야기처럼 왠지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좋은 말을 했으면 괜찮은데 혹시 무심코 던진 그 말의 씨앗이 안 좋은 뿌리를 내렸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어떤 이제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황금이다. 그리고 소금이고요. 예전에는 그 소금을 월급으로 주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샐러리라는 말, 샐러리가 월급이잖아요. 그 샐러리에서 솔트라는 말이 유래가 된 건데 골드는 뭐 누구나 좋아하죠. 골드 is money, 황금. 그리고 소금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금을 이제 듣고 감동받은 남편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내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금은 세 가지 금은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라고 보냈는데요. 바로 회신이 왔어요. 아내에게.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왔답니다. 현실적인 아내의 이야기를 보면서 웃음이 터졌죠. 그렇습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도 중요하지만 현금과 또 지금과 송금해 주는 것 이런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하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과 속담을 생각해 보면요. 말하기는 연애와 같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애가 처음에는 막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뭐 데려다주고 바라다주고 데려다주고 밤새잖아요. 그래서 연애의 시작은 쉬운데 점점 연애가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렵다. 왜 쟤는 왜 이럴까 나는 이런데 쟤는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도 똑같습니다. 시작해 놓은 거는 쉬운 것 같은데 뭔가 이야기를 끌어가고 결론을 내고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과 노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아시잖아요. 휙 돌려주면 다시 착 돌아와서 받는 부메랑처럼 내가 좋은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이 돌아갔다가 다시 좋은 말로 오는데 아까 이혜인 수녀님의 그 시처럼 안 좋은 씨앗을 뿌리면 두려운 것처럼 안 좋은 말을 던졌을 때는 그 말이 반드시 돌아오고요. 앞으로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탁 잡으면 되니까. 근데 이 부메랑이 앞으로 오는 거 하시는 뒤로 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뒤로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말 정말 중요하고요. 스몰 토크에 대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말이 고우면 비지를 사러 갔다가 두부를 사온다는 말이 있고요. 또 말이 정말 중요한 그 말이 실력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도 기억나시잖아요.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에 가장 필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몰 토크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몰 토크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기가 왜 연애와 같은지,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왜 두부를 사오는지 알게 됩니다. 이 부단한 연습과 훈련이라는 것은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병들과 장교들의 훈련을 보면 훈련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교들, 특히 특공대원들, 요즘에 TV에 나오는 그 몸 아주 탄탄하고 그런 그 장병들, 이 전역한 그 분들을 보면 몸에 근육이 있잖아요. 몸에 근육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자제하고 또 이런 그 뭐 닭의 그 중요한 부위만 먹으면서 운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단한 연습과 훈련이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의 마음도요. 부단한 연습과 훈련을 해서 마음의 근력이 생겨야 됩니다. 이거 마음의 근력을 저는 resilience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탄탄하게 했을 때 어려움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걱정, 어려움, 눈물 다 괜찮아. 다 이길 수 있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스몰 토크 시작의 단계를 정리를 해봤어요. 스몰 토크의 단위 되려면 첫 번째 단계는요. 눈을 맞춰야 됩니다. I see you란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미소 짓고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이 말하기에 편안한 상대를 만들어주고 또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상대를 찾는 것. 또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알려주고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스몰 토크는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 하고요. 또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전달해야 되고요.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서 전달하면 좋고요.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정말 내가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전처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 좋게 말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분 좋게 말하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장착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굿TV 시청자 여러분은 스몰 토크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대화를 능숙하게 잘하려면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대화 기술을 이렇게 익힌다는 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하는 거, 기하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로지 연습만 하면 됩니다. Repeat and repeat. 그러면 당신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또 상대방과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대화의 범죄자는 아닌지, FBI 요원은 아닌지, 또 뻥치는 뻥돌이는 아닌지, 허풍이 많은 허풍장인 아닌지, 대화 독점자는 아닌지, 이야기마다 꼭 낄끼빠빠를 모르고 꼭 들어가는 꽃겨씨는 아닌지, 그냥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단답형으로 말하는 거, 또 내가 다 알아라고 하는 분, 또 필요 없는 어드바이스인데 계속 조언만 하는 분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 진지하게 굴면 피곤해지겠죠? 미국 토크쇼 진행자 레리 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지한 건 좋지만 너무 오래 진지하면 불편하고요. 그리고 언어가 전부이기 때문에 이 스몰 토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일 행복하지 마시고요. 오늘 행복하십시오. 언어는 위대한 무기고요. 훌륭한 보배고요. 우리가 웬만하면 또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유머를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유머는 sense of humor라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유머는 힘이고 그 유머를 듣는 그 웃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키워서 상대방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 스몰 토크력을 가진 우리도 스몰 토크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력 자본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력 자본을 인지하고 또 생각의 변화를 하고 생각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태도 변화를 간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캐서린 해킴스 교수님이 논문 발표한 매력 자본에서 우리의 나의 매력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또 다중지능을 통해서 이해하고요. 우리가 어떤 습관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 또 태도의 변화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그릿을 키울 때입니다. 그릿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능력 성장 믿음이죠. 나의 능력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는 회복 탄력성 중요하죠. 그리고 내재적 동기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으로 계속 하고 싶어서 했을 때 그것이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라고 하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끈기, tenacity,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고 우리가 될 때까지 노력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질 수도 없는 얘기라고 했죠. 오직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이 되어야 하고요. 1분만 얘기할게요. 1분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작지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도구는 바로 스몰 토크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우리가 굿TV 시청자 여러분 함께 멀리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